안녕하세요. 오늘은 등비 수열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등비 수열을 선생님하고 같이 판서 강의를 들은 사람들도 있을 건데요. 여기부터 제가 이제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부터 등비 수열 파트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페이지는 228쪽입니다. 28번 등비 수열 가도록 할게요. 여기를 듣는 사람들은 이미 등차 수열에 대해서 배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의미가 뭐였죠? 같은 차이를 갖고 있는 수열이었어요. 규칙은 갖고 있지만, 이웃하는 항들 사이의 관계에서, 이웃하는 항들 사이의 차가 항상 일정하다라고 배웠었죠. 그렇다면 등비 수열에서는 제목에서 힌트가 뭘까요? 같은 비율을 가지고 있는 수열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비율을 갖고 있는 수열이다라는 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볼까요? 여기가 A1, 여기가 A2, 여기가 A3, A4, A5 이렇게 되는 수열이 있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가 AN일 거다. 라고 놨을 때, 이웃하는 두 개의 항의 비율이 똑같다라는 의미거든요.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를 첫 번째 항을 2라고 놨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제가 여기를 4라고 뒀다고 해요. 그러면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의 비율이 몇 대 몇이다? 1대 2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두 번째랑 세 번째 항의 비율도 뭐가 될 거예요? 1대 2가 될 거란 얘기야. 그럼 2, 4. 그럼 뭐가 될까요? 8. 여기는 16, 32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란 얘기죠. 그러면 첫 번째 항에다가 뭐를 곱하면 2를 곱하면 두 번째 항이 된다. 두 번째 항에다가 뭐를 곱하면 2를 곱하면 세 번째 항이 된다. 세 번째 항에다가 뭐를 곱하면 2를 곱하면 네 번째 항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쵸? 그래서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관계가 비율이 똑같구나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수열, 걔를 갖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등비 수열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 여기서는 똑같은 그 비를 나타내는 값이 여기선 2가 되겠죠? 그 2가 바로 공통된 비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 아이를 공비 R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통된 B다. 우리가 공차는 D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서는 공비가 바로 뭐가 되다? R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우리가 등비 수열을 나타내주는 표현을 잠깐 생각을 해봅시다. 이웃하는 두 항이 있어. AN 플러스 1과 AN이 있습니다. 얘가 앞에 있는 항이고 얘가 뒤에 있는 항이에요. 이랬을 때 이 앞에 있는 항에다가 일정한 값을 곱했을 때 그 뒤에 번째 항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등비 수열의 정확한 개념이 되는 거죠. 혹은 얘를 이렇게 나타내도 되겠죠. 비율이 똑같아요 라고 했으니까 이웃하는 두 항을 나누었을 때 그 값이 항상 일정한 상수값을 갖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똑같은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바로 뭐예요? 등비 수열의 개념이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 잘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등차 수열 같은 경우는요. 항수의 차이에다가 공차의 관계가 있었단 말이야. 이게 만약에 등차였다고 치면 보세요. 얘가 첫 번째 항이고 얘가 세 번째 항이에요. 그럼 칸수 차이가 몇 칸 차이가 나는 거죠? 두 칸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랬을 때 A3과 A2를 빼면 어떻게 되는 거였죠? 그 값은 2D였다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두 칸 차이가 났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공비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이 아이를 선생님이 얘를 그냥 A라고 놓고 얘를 AR 이렇게 놨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될까요? AR의 제곱이 될 거고 얘는 AR의 세제곱이 될 거고 얘는 AR의 네제곱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죠? 그랬을 때 이건 어떤 특징이 있을까? 첫 번째 항과 세 번째 항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항수의 차이가 몇 칸이다, 두 칸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 첫 번째 항하고 세 번째 항을 나눠보세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R 제곱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렇구나.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항하고 다섯 번째 항을 생각을 해볼까요? 두 번째 항이랑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두 번째랑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항수의 차이가 몇 칸이다? 세 칸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볼까요? 그러면 이 아이하고 이 아이를 나눠볼게요. 나눠봤더니 어떻게 돼요? AR분의 AR 4제곱이기 때문에 결과가 뭐가 됩니까? R 세제곱이 됩니다. 거의 등차 수열하고 비슷하죠? 참고로 우리가 등차 수열 같은 경우 어땠어요? A
K번자랑 L번자가 있었어. 그랬을 때 K번자랑 L번자를 빼면 그 결과가 뭐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었죠? K-LD예요 라는 것이 바로 무엇의 특징이었습니까? 등차 수열의 특징이었어요. 이해되셨죠? 그렇다 그러면 자, 등비 수열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등비 수열 같은 경우는 이거죠. K번째하고 L번째가 있었어요. 이 둘을 나눠 볼게요. 이렇게 나눴을 때 어떤 특징이 있냐면 K랑 R의 K-L승만큼의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기서처럼 예를 들어 다시 한번 만약에 A5제곱이 있고 A2제곱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결과치가 어느 만큼 차이가 납니까? R의 세제곱만큼 차이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야 여기를 R 세제곱이다. 이 칸수의 차이만큼을 여기에 거듭제곱으로 올려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비를 구하기가 되게 쉬워지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때 요 등비 수열의 일반항을 한번 구해볼게요. 등차 수열하고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자, 첫 번째 항을 선생님이 A라고 한번 놔볼게요. 오케이?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항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첫 번째 항에다가 무슨 값을? 공비를 곱한 값을 말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 두 번째 항에다가 뭐를 곱했다? 또 공비를 곱한 값일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기에다가 또 마찬가지로 공비를 곱한 값일 겁니다. 자, 그러면 쭉쭉쭉 가다 보면 n번째가 나오게 되겠죠. 한번 규칙을 찾아볼게요. 자, 보면 여기 같은 경우는 두 번째 항일 때 R의 1제곱, 세 번째 항일 때 R의 제곱, 네 번째 항일 때 R의 세제곱이에요. 그러면 쭉 가다 보면 여기는 AR의 n번째일 때는 몇 제곱이 될까요? n-1제곱이 될 거란 얘기죠. 아, 여기가 n-1제곱이 되겠구나. 그래서 이 아이가 바로 등비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공식이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가 뭐다? 등비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공식. 요거는 지울게요. 아이고. 등비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공식. AN은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승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등차 중앙이라고 불렸던 거 기억나시죠? 얘도 마찬가지로 A, B, C, D, E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라고 했을 때 이들 관계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B를 똑같이 AR로 바꾸고 얘를 AR의 제곱으로 바꾸고 얘를 AR의 세제곱, 여기를 AR의 네제곱으로 바꿨을 때 자, 볼게요. 자, 여기랑 여기를 한번 곱해볼까요? 곱하면 뭐가 돼요? A제곱에 R 네제곱이 됩니다. 자, 여기도 한번 곱해볼까요? A제곱에 R 네제곱이 돼요. 우리 등차랑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등차 수열 같은 경우는 맨 앞에랑 맨 뒤를 합할 때 그리고 그 앞에랑 그 앞을 합했을 때 그 결과치가 똑같다는 걸 알게 됐었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얘는 더하는 것이 아니라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맨 앞과 맨 뒤를 곱한 값의 결과는 그 앞에 있는 두 항끼리의 곱의 결과랑 똑같고 정 가운데 있는 항, 이 항을 정확하게 제곱한 것과 어떻다? 똑같아진다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 가운데 있는 항을 이름 붙이기를 등, 비, 중, 항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죠? 아, 그렇구나. 얘 같은 경우는 차례대로 있을 때 가운데 있는 것의 제곱은 양 사이드의 곱과 늘 어떻구나, 일치하는구나 라는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세 개가 수열 AN,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라는 세 개의 수열이 나란히 있을 때 그때 정 가운데 있는 항을 제곱한 결과는 양 사이드의 곱 AN 곱하기 AN 플러스 2라는 결과가 나오는구나 라는 겁니다. 자, 이 아이가 우리가 등비수열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동영상 강의를 잠깐 멈추고 등비수열 제목 옆에다가 이 부분을 파란색 볼펜으로 쓰도록 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 부분을 저는 여러분이 다 썼다라는 전제를 깔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여러분 페이지에 자 229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26번부터 볼게요.
자, 626번. 자, 626번을 보면 모든 항이 실수이고 그 첫째 항이 3이다. A1이 3이고 제6항이 A6이 자, 마이너스 96인 이랬어요. 자, 여러분 등차 수열이든 등비 수열이든 제일 중요한 건 공차랑 공비를 찾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공차랑 공비를 찾는 거에 가장 적합한 것이 이거죠. 몇 칸 떨어져 있는가 이걸 따져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얘가 A1이고 얘가 A6이죠. 몇 칸 떨어져 있어요? 5칸 떨어져 있죠. 그랬을 때 이 둘을 나눈 값은 결과적으로 뭐가 될 거다? 아래 5제곱이 될 거란 얘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이제 해볼게요. 이 아이는 아래 5제곱이 될 거다. 이 아이를 나눈 값이니까 3, 3은 9, 3, 2, 6 이렇게 됐네요. 아, 5제곱해서 마이너스 32가 되려면 결과는 R은 무슨 값이 되겠구나? 마이너스 2가 되겠구나 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공비가 양수인 등비 수열에서 A2가 18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A4는 자, 162일 때 이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세요. 이랬습니다. 자, 일반항을 구하려면 마찬가지로 첫 번째 항과 공비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랑 여기를 봤더니 자, 몇 칸 차이가 나나요? 2칸 차이가 나죠? 그럼 나누었을 때 남은 결과가 R 제곱이 될 거란 얘기죠. 자, 그러면 나눈 그 결과는 R 제곱이 될 거고 얘는 18분의 162가 되겠구나.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9로 한번 9가 될까요? 9, 2, 18. 9, 1은 9, 9, 8에 72, 2, 9, 18. 아, 이렇게 되네요. 그쵸? 그러면 R 제곱이 뭐가 된다? 9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공비인 R은 플러스 마이너스 3이거든요. 근데 문제 조건은 어떤 말이 있냐면 공비가 양수인 수열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비는 뭐를 선택하면 될까요? 3을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자, 나는 공비는 나왔어. 공비는 3이라고 나왔어. 그럼 첫 번째 항은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A2가 뭔데요? A 곱하기 R 값이거든요. 그쵸? A 곱하기 R 값이 18이었는데 R은 3이었대요. 그쵸? 그럼 결국 A 값은 뭐가 될까요? 그렇죠? 6이 되겠죠. 아, A 값은 6이 되겠구나.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결론 AN은 A가 6이었네요. A 곱하기 R에 N-1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왕이면 조금 더 예쁘게 정리한다 그러면 6을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6은 3 곱하기 2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3의 1제곱과 3의 N-1제곱은 원래 두 숫자가 곱해져 있으면 지수끼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더해야 되죠. 자, 이걸 모르시면 안 되겠죠. 예를 들면 2의 3제곱 곱하기 2의 2제곱이 있다. 그러면 2의 몇 제곱이 맞습니까? 5제곱이 맞죠? 밑이 똑같은 아이들끼리는 지수끼리 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얘랑 얘랑은 계산을 했다고 치면 얘가 남았으니까 2 곱하기 3의 몇 제곱이다? n제곱이다 라고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뒤로 넘기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유형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2번. 자, 유형 2번을 보면 이제 630번입니다. 630번이 1번. 자, 아예 등비 수열이라고 줬어요. 그래서 18분의 1, 6분의 1, 2분의 1, 2분의 3 이렇게 가고 있대요. 이랬을 때 2분의 243은 자, 몇 번째 항인가요?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미 등비 수열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첫 번째 항이랑 두 번째 항만 생각하시면 돼요. 18분의 1에서 무엇을 곱해야 6분의 1이 될까요? 네, 그렇죠. 3입니다. 3. 3이에요. 그러면 일반항 AN은 첫 번째 항이 18분의 1이므로 18분의 1 곱하기 3의 n-1제곱이라고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의 결과는 2분의 243이에요 라고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약분을 한번 해볼게요. 1은 2, 9, 18 이렇게 됐네요. 그 다음에 얘는 곱해줬다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3의 n-1제곱은 243 곱하기 9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 아이는 분명히 3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날 건데 243은 3의 5제곱이고요. 9는 3의 2제곱이기 때문에 이 결과가 3의 7제곱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면 결국 n값은 뭐가 될까요? 8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뒤로 넘기는 건 아니고 2번 갈게요. 2번. 자, 2번을 보면 얘는 공비가 음수래요. 공비가 0보다 작은 등비 수열에서 A3은 2다. 그 다음에 A5는 2분의 1이다. 이랬을 때 A의 8값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케이? 그럼 얘는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를 이렇게 이동했다는 것은 두 칸을 이동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서 R의 제곱값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자, 그럼 R 제곱은 뭐가 될까요? 여기를 얘로 나누는 거니까 2분의 1이에요. 그럼 몇이 되는 거예요? 4분의 1이 되겠네요. 그랬을 때 R이 0보다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R은 마이너스 2분의 1을 선택하면 될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일반항에 넣는 방법도 괜찮지만 원래를 생각해 보세요. A8이라는 말의 의미는 나는 원래 A5가 있었을 때 A5에서 몇 칸을 더 가야 생기는 거죠? 3칸을 더 가야 생기는 거죠. 근데 한 칸을 더 갈 때마다 R만큼이 곱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얘는 A5에다가 3칸을 더 갔으니까 R이 3번 곱해진 거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이 결과 A5 값은 뭐였어요? 2분의 1이었고 곱하기 R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몇 분의 1? 8분의 1 해서 결론은 마이너스 16분의 1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8 값도 구해봤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63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34번. 자, 보면 모든 항의 실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A4는 3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A7은 24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처음으로 이 AN이라는 아이가 뭐보다 600보다 커지고 싶어요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아이의 일반항을 구해주세요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이 아이의 일반항. 자, 얘는 4번째 항, 얘는 뭐예요? 7번째 항. 요 사이의 칸수 차이는 몇 칸인가요? 네, 3칸이죠. 그래서 R 세제곱이라는 결과가 나올 거고 이렇게 될 거란 얘기죠. 오케이? 자, 그러면 나는 알았어요. R이 뭐라는 걸. 2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 자리에다가 A 곱하기 R의 4제곱인 거니까 4번째인 거니까 A, R이 세제곱으로 가야 되겠죠. 그 I의 결과가 뭐이다? 3이다. 그럼 R이 2인 거니까 여기는 뭐라고 쓸까요? 8이라고 쓸까요? 오케이? 그러면 알 수 있는 건 A 값도 나왔네요. 자, A는 뭐였다? 8분의 3이었습니다. 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자, 이 아이를 갖고 일반항 써볼까요? 일반항 AN은 8분의 3 곱하기 R의 n-1제곱이래요. 이해되셨죠? 근데 이 아이가 뭐보다 커지고 싶대요? 600보다 커지고 싶대요. 우리 약분할 수 있는 건 약분해 보겠습니다. 3, 1은 3, 3, 2, 6. 그쵸? 2의 n-1승은 커진다. 800. 그러면 8이 1600. 이렇게 둡시다. 우리가 2의 10승은 1024라는 건 외워놔서 알고 있죠. 그러면 자, 2의 11승은 여기다 2배인 거니까 2048이에요. 그러면 1600보다 커지고 싶으려면 2의 몇 승부터 가면 될까요? 11번째부터 가능하다는 거죠. 그쵸? 여기 있는 이 지수 자리에 뭐가 오면 된다? 11이 오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므로 n값은 뭐다? 12예요 라는 결과가 나올 거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자, 뒤로 넘겨서 자, 이번엔 638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38번을 보면 자, 봅시다. 4하고 그 다음에 324 사이에 3개의 수를 집어넣었대요. 그 3개의 수가 x, y,
Z라는 세 개의 수를 집어넣었고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루도록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네요. 아,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루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결과를 알고 있죠? 만약에 등차 수열이었다고 치면 얘랑 얘랑을 합한 결과가 얘랑 얘랑 합한 결과랑 똑같고 그 결과는 이 가운데 있는 y를 2배 한 값과 똑같습니다 라는 걸 거예요. 그쵸? 근데 이 i는 등비 수열이죠. 등비 수열은 더하는 것이 아니고 뭐 하는 데니까? 그렇죠.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4 곱하기 324는 x하고 z값이랑 똑같고 그 i의 결과는 yz입니다 라는 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또 어떤 걸 알 수 있겠죠? 여기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에요. 아, 그러면 이 i하고 이 i는 몇 칸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칸 차이가 나는 거죠. 만약에 굳이 표현을 하면 얘가 A1, 얘가 A2, A3, 얘가 A4, 얘가 A5이므로 A1과 A5하고의 관계는 4칸 차이가 난다. 그러면 결과 나누면 R 4제곱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R 4제곱은 4분의 324라서 81이라는 결과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R 값은 3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3일 수도 있구나. 이런 다양한 결과들이 나올 수 있어. 이 문제들에서는. 어떤 거를 이용해도 상관없지만 일단 공비를 구하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얘를 먼저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났을 때 이 순서대로 근데 x, y, z가 양수라고 조건에서 줬어요. 그러면 공비가 3밖에는 안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얘는 4, 3, 12 여기는 36 그 다음에 3을 주면 3, 6, 18 108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에서 이 문제를 갖고 푼다고 치면 이 i를 갖고 무슨 값을 구할 수 있을까요? y 값을 구할 수 있을 거야. 그쵸? 그러면 선생님 x는 어떻게 구해요? 4하고 y의 가운데 있는 등비 중앙이라 x제곱은 4y로 풀 수 있을 거고요. 그쵸? 여기 똑같죠? 그러면 z제곱은 324 곱하기 y로 풀 수 있기 때문에 자 x, y, z를 등비 중항을 이용하셔도 가능하다 이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유형 5번, 642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642번. 제가 써볼까요? 642번. 보면 등비 수열을 이루는 세 실수의 합이 13이고 곱이 마이너스 64일 때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등비 수열을 이루는 세 실수를 줬어요. 우리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실수 그럴 때 A, A 플러스 D, A 플러스 2D라고 해도 되지만 우리가 여기가 A, 여기를 뭐라고 둬요? A 플러스 D, 여기를 A 마이너스 D라고 하면 조금 더 빠르게 풀 수 있었죠. 그것처럼 등비 수열도 A, AR, AR의 제곱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선생님은 여기에다가 자 여기를 A라고 두고요. 여기를 AR, 여기를 R분의 A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 왜? 여기에다가 R을 곱해서 얘가 나오고 여기에다가 R을 곱해서 얘가 나오기 때문이죠. 그쵸? 선생님 저 이거 싫어요. 그러면 A, AR, AR의 제곱도 가능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자, 세 실수의 합인 거니까 첫 번째 R분의 A 더하기 A 더하기 AR 이 결과값은 13이다. 그 다음에 세 실수의 곱이에요. 이 세 개를 곱했을 때 선생님이 이처럼 쓰면 좋은 점이 R과 여기는 R과 여기는 R이 없어지기 때문에 바로 다이렉트로 A를 구할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A의 세제곱이 뭐다? 마이너스 64라는 결과가 나오고 그럼 여기선 A는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이 되셨죠? 그러면 여기를 A를 묶어냈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 앞에 마이너스 4가 오겠네요. 그쵸? 그러면 이 결과는 마이너스 4분의 13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얘를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자, R분의 1, 그 다음에 더하기 1 더하기 R. 이 I가 마이너스 4분의 13이래요. 그럼 이걸 이쪽으로 넘겨줬다고 치면 마이너스 4분의 17 이렇게 둘게요. 오케이? 그러면 자, 뭘 곱할까요? 4R을 한번 곱해볼까요? 그러면 4R 제곱 더하기 얘랑 얘랑 없애주고 옮겨줄게요. 17R 더하기 4는 0이다. 그러면 41 플러스 하면 R이 마이너스 4분의 1이거나
R이 마이너스 4가 될 거예요. 그쵸? 자, 이 값을 집어넣으나 이 값을 집어넣으나 결과는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R을 마이너스 4를 집어넣는다고 치면 얘는 A가 뭐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4였기 때문에 얘는 1. 그쵸? A는 마이너스 4였고요. A가 마이너스 4였기 때문에 여기는 16.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가장 큰 수는 뭐가 될 것이다? 16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이제 등비 중항 가보도록 할게요. 등비 중항을 보면 자, 646번. 자, 세수. 첫 번째 x 더하기 2 2x 더하기 1이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룰 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등비 수열을 이루고 싶구나. 그러면 세수가 나란히 있으니까 가장 쓰기 좋은 방법은 그렇죠? 등비 중항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한번 말해보세요. 강의를 들으면서 조용히 한번 말해봐. 뭐라고 할 수 있을까? 가운데 있는 항을 뭐 하면? 제곱하면 양 사이드에 뭐랑 똑같다. 결과가 똑같다. 곱이 똑같다. 라는 결론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i는 x 더하기 2의 제곱은 얘랑 얘랑 곱한 거예요. 2x제곱 더하기 x겠죠. 그러면 얘는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는 2x제곱 더하기 x이므로 옮길게요. x제곱 빼기 3x 빼기 4는 0이라서 4, 1 맞불. 그쵸? 그래서 양수 x를 물어봤기 때문에 x 값은 뭐가 되겠구나? 4가 되겠구나 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겠네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단순하게 계산을 하는 부분이라 뭐 딱히 중요한 부분은 이미 그 등비 중항에 대한 개념을 적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점수 주는 문제죠. 그 다음에 세 실수 4, A, B가 있대요. 이 순서대로 등차, 등차 중항을 이용하라는 얘기 같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번에는 A, B, 18은 이 순서대로 등비를 이룰 때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주면 될까요? 등차니까 등차 중항은 어땠어요? 가운데 있는 항을 어떻게 하면? 그렇죠? 2배 하면. 자, 가운데 있는 항을 2배 하면 양 사이드에 뭐랑 똑같다? 합과 똑같고. 그쵸? 등비 중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가운데 있는 항을 뭐 해주면? 제곱하면 양 사이드에 곱과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문자가 2개인데 식도 2개예요. 뭐 하면 될까요? 그렇죠? 연립하면 되겠죠. 선생님 이제 B를 해볼까요? 아니면 여기가 2A가 18A인 거니까 여기다가 9를 곱했다고 쳐봅시다. 여기도 이렇게. 그래서 넣어줄까요? 오케이? 그러면은 B제곱은 9이 18A인 거 4구 36 더하기 몇 B? 9B다.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9B 마이너스 36은 0. 3하고 11을 해볼까요? 이렇게. 가능하네요. B가 10이거나 B가 마이너스 3이에요. 혹시 조건이 뭐가 주어져 있나? 양수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B가 12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구나. 일단은 B는 12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여기가 12란 얘기예요. 그러면 2A가 16인 거니까 A는 뭐가 되겠구나? 8이 되겠구나 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겠네요. 자, 둘이 곱한 값은 여러분이 각자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엔 650쪽 등비 수열의 활용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등비 수열의 활용은 어떤 도형이 나타나요. 그래서 어떤 도형에다가 똑같은 행위를 반복해요. 어떤 같은 비율로 어떤 것이 증가하거나 어떤 것이 감소하는 그런 도형이 나와요. 그랬을 때 그 도형이 거의 등비수열을 이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활용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 이 문제는 푸는 방법을 어떻게 해요? 외워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해보는 거죠. 하나하나 해보다 보면 이 아이는 거의 등차 수열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거의 99.999%로 등비수열로 그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 형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첫 번째, 두 번째, 한 세 번째 항까지만 하면 거의 대부분 이게 등비수열이 맞구나라고 확신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차근차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를 보면 넓이가 1인 정삼각형이 있었대요. 이런 정삼각형이 있는데 첫 번째 시행에서 다음 그림과 같이 각 변이 중점을 이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점을 이어서 만들었어.
이렇게 되면 정삼각형을 여기를 오려냈대요. 그래서 남은 아이가 어느 만큼이야? 이렇게. 여기가 남았구나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쵸? 그러면 그랬을 때 넓이를 물어봤거든요. 남아있는 것의 넓이?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시행을 한 거니까 얘를 A1이라고 놨을 때 전체 넓이의 1을 하나, 둘, 셋, 네 등분했을 때 네 등분 중에서 4개 중에서 어느 만큼만 갖고 왔다? 3개만큼만 갖고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체 1 곱하기 뭐야? 4분의 3이 되기 때문에 이게 끝난 거죠. 이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여기다 한 번 더 그려볼게요. 원래 이제 남아있는 아이들은 이제 이쪽과 이쪽과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을 신경을 쓸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패스예요. 여기는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이 각각 하나당 남아있는 이 정삼각형도 또 똑같이 몇 등분 했대요? 4등분 했대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만큼을 쪼갰다는 거니까 요만큼. 여기도 요만큼. 여기도 요만큼. 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요거 하나당 어느 만큼이 남아있는 거예요? 4분의 3만큼이 남아있는 거예요. 얘도 4분의 3이 남아있고 얘도 4분의 3이 남아있고 얘도 4분의 3이 남아있는 거라 결국엔 이 주어진 전체 넓이의 4분의 3만큼 남아있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A2 같은 경우는 전체 경우의 수가 뭐였어? 전체 경우의 수란다. 전체 넓이, 그쵸? 그 아이가 이미 4분의 3이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 4분의 3 중에서 또 마찬가지로 어느 부분만큼만 남겨져 있더라? 4분의 3만큼만 남겨져 있거나 그래서 그 전체에 또 4분의 3이구나 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럼 얘는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만으로도 이 아이는 계속 같은 비율로 넓이값이 줄어들 거기 때문에 공비가 뭐가 되는 4분의 3인 등비 수열을 이루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 아이는 일반항 A에는 첫 번째 항일 때는 4분의 3의 1제곱, 두 번째 항일 때는 4분의 3의 2제곱이므로 n번째 항일 때는 뭐가 될 거란 얘기예요? 4분의 3의 n제곱이 되는 결과가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쵸? 이렇게 차근차근 규칙에 따라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등비 수열의 기본 일반항 구하는 공식이었어요. 그래서 자, 다음 바로 이어서 등비 수열 합을 할 건데 여러분이 이 페이지까지 문제 연습을 먼저 끝내고 난 다음에 자, 29번째 개념 등비 수열의 합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